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변압기 삼상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자, 삼상결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삼상결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극성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삼상입니다. 삼상의 의미가 뭡니까? 크기는 같고 이상이 몇 도씩 차이가 나는 걸 삼상이라고요. 평형 삼상이라고 하는 게 크기 같고 이상이 120도씩 차이가 나는 걸 삼상평형이라고 합니다. 그 삼상평형이 만족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삼상을 연결하기 위해서 결선이라고 하는 걸 하죠. 결선. 그 결선에는 자,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Y 결선이 있고 델타 결선이 있고, 그 특징은 시험지에 매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 회차마다 시험지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서도 한번 봤지만 변압기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전기 이론에서 자, 이해를 못했다면 이번 시간에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극성 시험부터 이제 볼게요. 첫 번째 극성 시험. 자, 이 극성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압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N극 S극 그런 극성이 아니고, 변압기는 우리가 흔히 감극성이다 가극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극성 시험을 해요. 그게 뭐냐? 자, 변압기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변압기를 자,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이게 1차 측이 되는 거죠. 1차 측, 입력 측. 자, 이게 이제 2차 측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2차 측이 될 건데,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단자, 어차피 코일은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죠? 그럼 여기 한쪽이 플러스라고 봅시다.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이 전압을 제가 V1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제가 플러스하고 이 단자를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이걸 V2라고 할게요. 우리 전압을 어떻게 측정해요? 병렬로 측정을 하겠지. 그래서 전압계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측정을 했어요. 전압계를 가지고 자, 이렇게 측정을 한 거야. 이렇게. 자, 병렬로 했더니, 자, 이 전압계의 지시치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전압계의 지시치가 V1. 자,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건전지예요. 플러스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실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 전압에서 요 전압 빼야 돼. 방향이 플러스니까. 그죠? 반대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V1 마이너스 V2로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 부분을 앞으로 감극성이다 라고 해요. 감극성. 자,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부호를 반대로 했어요. 자, 요 부호를 마이너스, 이 단자의 부호를 플러스. 이때 자, 전압기의 지시값을 보니까 자,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합성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어떻게 돼요? 두 전압은 더해지겠죠. 어떻게 됩니까? 자, V1 플러스 V2. 그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걸 가극성이라고 해요. 가극성. 근데 우리나라의 표준은 가극성이 아닌, 자, 요 단자가 여기가 1차 측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2차 측도 자, 플러스 마이너스인 자, 감극성을 표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표준은 자, 감극선이에요. 감극선. 자, 우리나라 표준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그릴 때에도 항상 1차 측, 2차 측에 자,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했냐? 플러스, 아래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자,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극성 표시를 하는데, 자, 플러스 단자는 이 플러스 단자에다가는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가 자, 플러스 단자에 자, 1차 측. 자, 1차 측에다가는 대문자 U로 많이 표시를 해요. 대문자 U. 그다음에 자, 2차 측. 자, 2차 측은 제가 소문자 U로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자, 1차 측은 대문자 V. 2차 측은 소문자 V. 그러면 간극성을 한번 보시자고요. 이 부분은 U단자, V단자, 여기는 소문자 U단자, 소문자 V단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극성 표시라고 해요. 그래서 극성 시험에는 자, 우리가 감극성을 쓰고요.
간극성, 가극성.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문제 10번을 한번 볼게요. 자, 핵심 예제 10번입니다. 핵심 예제 10번이에요. 자, 210에 105V의 변압기를 그림과 같이 결선하고 자, 고압식에 200V 전압을 가하면 전압기의 지시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전압기의 지시값은. 근데 그 단자를 잘 보십시오. 단자를 잘 보시게 되면 자, 이 뭡니까?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림을 봐 보니까 이 그림에 자, 본선이 지금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그죠? 자, 감겨져 있고 자, 이 단자는 U 단자, V 단자. 여기도 단자가 자, 소문자 U, 대문자 소문자 V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지금 몇 볼트의 전압이 가해졌대요? 200볼트의 전압이 가해졌대요. 200볼트. 그런데 이 변압기는 권수비가 얼마입니까? 210에 자, 105볼트를 가지고 있는 자, 권수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전압기의 지시값 V는 자, 여기에 V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전압기의 지시값이. 우리는 보시면 되지. 그러면 이게 가극성이야, 감극성이야? 자, 유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유단자 플러스 마이너스, 감극성이 되겠다. 그럼 자, 이 전압을 V1, 여기 전압을 V2로 한다면 전압기의 지시값은 어떻게 됩니까? V1, 자, 마이너스 V2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V1이 얼마? 200. 자, V2 구해야 되겠지, V2. V2는 어떻게 구합니까? 권수비와 1차 전압이 있으니 자, 2차 전압 V2는 자, 권수비는 V2에 대한 V1. 이게 권수비죠. 그럼 2차 전압 V2는 어떻게 구해요? V2는 A분의 V1이 돼서 자, 권수비는 얼마가 돼요? 210에 대한 자, 105가 되고요. 105. 자, 전압이 얼마입니까? 1차 전압이 200이 되겠죠. 200. 그럼 얼마 될까요? 자, 요 부분이 2니까 자, 이렇게 나눠 보니까 얼마 돼요? 자, 100V 되겠다. 100V. 자, 100V. 그럼 마이너스 100V. 얼마 돼요? 전압기의 지시값은 100V가 되겠네. 100V가. 이해되시죠? 자, 단자 표시를 잘 보셔야 돼. 그래야지만 자, 가극성인지 간극성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핵심 예제 10번에서 자, 보니까 자, 전압이 얼마예요? 감극성을 쓰고 자, 전압이 100V가 전압기의 지시값은 100V가 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변압기의 극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이 부분 우리나라는 표준으로 감극성을 쓴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결선으로서 한번 가볼게요. 결선. 자, 결선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제가 Y 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Y와 델타. 자, 번외적인 얘기입니다. 번외적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자, 결선에는 우리가 성형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환상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형 결선부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성형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흔히 Y 결선이라고도 많이 하죠. Y 결선. 그러면 Y 결선 어떻게 그립니까? 자, 크기는 같고 위상은 120도씩 차이가 나더라. 자, 이런 경우는 Y 결선이라고 합니다. Y 결선. 그래서 자, EA, 자, EP, 자, EC. 자, 여기서 기전력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전압을 뭐라고 해요? 자, 이런 전압을 EA, EP, EC. 이런 전압을 우리는 상전압이라고 한다 해서 상전압. 자, 상전압이 자, 요 상전압은 우리가 상은 영문으로 페이스죠, 페이스. 자, PHASE. 자, 이 페이스가 영문으로 상이에요, 상. 그래서 P자를 많이 따요. 그래서 상전압은 VP라고 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VP.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단자와 단자 사이에 걸린 전압. 자, A상, B상, C상이에요. A상, B상, C상이라고 보시죠. 그러면 자, VAP. 자, 여기 이 단자와 이 단자에 걸린 전압 VBC. 그다음에 자, VCA. 자, 이런 전압을 뭐라고 합니까? 선과 선 사이에 걸린 전압이라고 해서 자, 이런 전압을 우리가 VL. L은 뭐야? 라인이 선이죠. 라인의 약자 L자를 떠서 이걸 뭐라고 해요? 선간 전압이라고 해요. 선간 전압.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자, 부하가 연결이 되게 되면 자, 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기전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어. 전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자, 전류가 흐르겠네.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요? 이걸
우리는 IP라고 해서 상에 흐른다 해서 이걸 상전류라고 합니다. 상전류. 그 다음에 자, 요 선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IL이라고 해서 이걸 선전류라고 한다 했어요. 선전류. 이해되시죠? 자, 상전압, 성간전압, 상전류, 선전류. 그죠? 자, Y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첫 번째, 자, 전류값 한번 보시자고. 이게 어떤 연결?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 직렬에서는 뭐가? 전류가 일정하죠. 그래서 자, 뭐가? 선전류와 뭐가? 상전류가 어떻더라? 같다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 선전류 IL이 상전류 IP와 같다더라. 자, 두 번째. 자, 여기에 걸린 성간전압입니다. 이게 상전압이야. 그럼 두 개의 상전압이 마치 하나의 성간전압과 같겠죠.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두 배가 커야 돼, 두 배가. 근데 자, 우리가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몇 배가 크냐? 두 배가 약간 못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성간전압이 자, 상전압에 비해서 상전압보다 몇 배 크냐면 루트 3배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위상도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위상이 몇 도? 30도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몇 배? 자,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앞선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성형결선이에요. 알아두십시오. Y결선은 자, 선전류, 상전류는 같고 성간전압, 자,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면 위상은 몇 도? 30도 앞선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야. 그 다음에 자, Y에서는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성점이라고 해요. 중성점. 자, 이 중성점은 뭐 할 수 있냐면 대지에다가 접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성점 접지가 접지가 가능하더라.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형결선, Y결선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 특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 세 가지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 자, 환상결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환상결선. 자, 환상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상결선. 자, 환상결선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델타결선이다라고 해요. 델타결선. 자, 델타결선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요? 델타결선이라고 하죠. 델타결선. 자, 델타결선이 되겠네. 자, A상, B상, C상, 3상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 EAP, EBC, ECA. 자, 이런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요? 상전압이라고 한다고요. 상전압.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볼게요. 그냥 EA, EB, EC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자, VAB, 자, VBC, 전체 VCA. 자, 이렇게 보면 그죠? 이런 전압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전압을 성간전압. 자, 그 다음에 전류가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면 자,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델타결선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IA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은 CA 전류가 흐르고요. 이쪽으로는 IBC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런 전류를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상에 흐르는 전류라 해서 상전류라는 표현을 써요. 상전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IA, IP, IC 이런 전류를 뭐라고요? 선에 흐른다 해서 선전류라고 합니다. 선전류. 그러면 델타결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걸린 전압 VAB나 EA, 자, VBC나 EB,
VCA나 자 EC나 VCA 어때요?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겠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뭐? 자, 성간전압과 이 성간전압과 자, 상전압은 어떻더라? 같다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어떻습니까? 같다더라. 그 다음에 자, 선전류 IA, IB, IC는 자,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보다 어떨까요?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몇 배 커? 루트 3배 크네요. 자, 선전류가 자, 요 상전류에 비해서 몇 배 크냐? 자, 루트 3배 크더라. 하지만 위상은 자, 몇 도? 30도 뒤져 있더라.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몇 배? 루트 3배 크고 위상은 30도 뒤져 있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아까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했지만 델타 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합니까? 불가하죠. 아, 이거는 자, 중성점 접지가 어떻더라? 중성점 접지가 자, 불가능하더라. 이해되시죠? 자, 요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이. 이해되셨습니까? 됐죠? 자, 이 특징을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 자, 2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2번부터.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델타 결선 특징부터 보실게요. 델타. 자, 삼상 결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자, 델타부터 볼게요. 델타. 근데 왜 델타야? 왜? 이런 거죠. 자, 단상변압기. 자, 이렇게 생긴 단상변압기 몇 대? 이게 지금 단상변압기죠. 이게 단상을 공급하는 변압기야. 그 다음에 자, 단상변압기 지금 몇 대를 이용한 거예요? 세 대를 이용한 겁니다. 세 대를. 자, 이렇게 세 대를 이용한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 여기는 1차 측이고 여기는 2차 측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무슨 결선? 델타 결선. 여기도 델타 결선. 이렇게 본 거죠. 델타 결선을 해보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교재에 나와 있다시피 자,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자,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그리고 위상은 몇 도? 30도 뒤져 있더라. 알고 계셔야 돼요. 특징. 그 다음에 출력. 제가 출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출력은 뭐냐? 자, 여기에 걸린 전압이 상전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예요. 상전류. 자, 그러면 이게 곱해지게 되면 자, 이 상전압과 상전류가 곱해지게 되면 자, 뭐가 되더라? 변압기의 용량이 되더라. 자, VP, IP면 변압기의 용량이 되는데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세 대 있어. 세 배의 자, VP, IP가 되더라. 이게 뭐가 됩니까? 변압기의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뭘로? 선으로 따지게 되면 자, 이 전류. 자, 전압은 성간전압과 같고 자, 여기 자, 상전류는 자, 어떻게 됩니까? 선전류보다 루트 3배 작겠지.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얼마가 돼? 루트 3의 VL, IL로 표시할 수 있다더라. 해서 자, 용량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압기 용량 VP, IP를 변압기 용량 자, 한 대 용량 P1으로 정의하자면 자, 전체 용량 얼마나 돼? P1의 몇 배? 3배라 보시면 되겠죠. 해서 자, 변압기의 용량도 이렇게 구해질 수 있다더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 특징을 한번 보실게요. 자, 특징을 보니까 새 3고주파 전류가 델타 결선을 순환하므로 자, 정연파 교류 전압을 유기하여 기전력의 파형이 왜곡되지 않더라. 자, 보니까 중성점 접지가 불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류가 어떻게 합니까? 순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환. 그 순환 전류에 의해서 자, 뭐가 제거되냐? 제3고주파, 고주파가 제거가 된다더라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상문이 고장이 나면 나머지 두 대로 V결선 운전이 가능하대. 자, 만약에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도 3상 운전이 가능하더라 이거야. 자, 몇 대 가지고? 변압기 2대 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이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으므로 지락사고 시의 검출이 곤란하다. 중성을 접지를 못하니까 이게 델타 결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됐죠? 그래서 델타 특징은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부분들을 다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시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YY 결선 한번 볼게요. YY 결선. YY 결선 한번 보겠습니다. YY 결선. 자, 이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Y 결선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Y 결선. 자, Y 결선 한번 그려볼게. Y 결선. 자, Y 결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Y 결선은 자,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는 몇 배? 루트 300 크고 위상은 몇 도? 30도 앞서 있더라. 자, 전류는요. 자, 성과 상의 전류는 어떻더라? 같더라. 그 다음 뭐 할 수 있습니까? 아,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더라. 우리 이런 얘기 했었네. 그죠? 자, 그러면 보시자고. 특징을 보니까 자, 이 특징값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자, 하나의 상전압, 여기 또 상전류가 흐르니 자, 이 두 가지를 곱해보게 되면 자, 변압기의 용량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똑같은 게 몇 개 있다? 3개 있으니까 총 변압기의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자, 몇 배? 3배와 같고 또는 3배의 VP, IP와 같고 또는 자, 성간전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루트 3의 VL, IL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 자, 여러분들이 자, 보셔야 되고요. 보셔야 되고.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특징. 자, 특징을 보니까 자, 1차, 2차 모두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으므로 자, 고압의 경우 이상전압을 감소시킬 수 있더라. 중성점 접지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히 용이하고요. 자, 기전력의 파형이 제3고조파를 포함한 외형파가 되더라. 자, 왜?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3고조파가 자, 중성선, 지락전류에 의해서 중성선에서 지락시에 그 중성선에 이제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지락전류에는 제3고조파를 포함한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3고조파가 흐를 수 있더라. 그래서 중성점을 접지하면 제3고조파 전류가 흘러 통신선에 유도 장애를 일으키더라.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알고 계시고 이건 여러분들 꼭 암기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이게 YY 결선, Y 결선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Y 델타와 델타 Y.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Y 델타와 자, 델타 Y 결선이에요. Y 결선에 대한 특징, 델타 결선의 특징. 자, 혼합시키면 되겠죠. 근데 Y 델타는 뭐고 델타 Y는 뭐냐?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Y 결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 결선을 한번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려보고 여기다가 델타 결선을 한번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분명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V라는 전압을 인가했어요. V라는 전압을. 이건 어떤 전압? 성간전압. Y 결선의 특징이 뭐예요? 선이 상보다 몇 배 크더라? 루트 3배 크더라. 그럼 여기는 얼마가 작다는 얘기야? 루트 3배. 루트 3분의 V가 되겠죠. 그렇죠? 자, 에너지 전달합니다. 자, 에너지 전달은 상대 상으로 가요. 그럼 여기가 루트 3분의 V니까 여기도 얼마가 돼? 루트 3분의 V가 되고 여기도 루트 3분의 V가 되겠지. 그 다음에 자, 2차측 부하에서 쓰는 전압도 얼마 됩니까?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전원에서 V라는 전압을 줬더니 부하 측에서 쓰는 전압은 자, 이 V 전압이 얼마만큼 작아집니까? 루트 3배만큼 작은 전압이 들어오겠지. 그래서 자, Y 델타는 어떤 용으로 쓰냐? 전압을 낮추는 강압 용도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압. 자, 그럼 반대로 보시자고요. 델타야. 자, 델타가 있습니다. 델타가 있대요. 다음에 Y가 있습니다. Y 결선이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똑같이 자, V라는 전압을 줬어요. 그럼 델타에서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V가 되겠네. 자, 에너지는 상으로 갑니다. 그대로 V가 되겠죠. 에너지 전달은 상대 상으로 가니까. 그럼 여기 전압 얼마 됩니까? 루트 3의 V가 되겠죠.
자, 여기서 V라는 전압을 줬더니 부하 측에서는 루트 300 큰 전압을 얻을 수 있었어. 그러면 델타 Y는 어떤 용으로? 자, 승합용으로 쓰이더라. 이해되시죠? 자,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Y, 델타 Y는 Y 결선의 특징, 델타 결선의 특징만 여러분들이 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VV 결선이에요. VV 결선. 자, VV 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VV 결선. 자, VV 결선은 언제 사용하냐? 자, 이럴 때 사용해요. 자, 내가 이렇게 이제 환상 결선, 델타 결선으로서 삼상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자, 변압기 한 대가 아까 델타 결선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떤 결선으로? V 결선으로 삼상 공급이 가능하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VV 결선입니다. 그러면 V 결선은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자, 아까 보니까 델타나 Y나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에 얼마까지? 3배 용량까지 공급이 가능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VP에 IP가 되겠네.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V 결선의 변압기의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요. 2배가. 맞잖아. VP, IP. 하나, 둘. 근데 이것도 벡터적인 해석을 해보니 2배가 아니고 몇 배가 되더라. 이 부분은 루트 3배가 되더라. 루트 3배. 이해되시죠? 자, 루트 3배가 되더라. 그 다음에 그 이용률 또한 자, 델타 결선만큼 똑같은 용량이 나오진 않겠죠. 이용이 되진 않겠지. 자, 어떻게 됩니까? 이용률은. 자, 몇 대? 자, 변압기 2대. 자, 변압기 2대를 가지고 루트 3P의 용량을 자, 우리가 썼어요. 그죠? 그래서 자, 이용률이 얼마가 됩니까? 자, 얼마가 됐어? 곱하기 100분율. 그래서 86.6%가 되더라, 이용률이. 자, 그 다음에 자, 고장비 또는 자, 출력비라고 할게요. 출력비. 출력은 얼마가 되겠냐? 자, 이 출력비 또는 이걸 우리는 고장비라고 하는데 자, 고장전 출력. 고장전은 무슨 결선? 델타 결선이었죠. 변압기 몇 대? 3대 용량이 됐고 자, 변압기 2대 용량은 얼마였어요? 고장 후 출력은 변압기 2대니까 루트 3P가 됐겠지. 곱하기 100분율. 얼마 나옵니까? 57.7% 나오더라. 그래서 V 결선은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V 결선은 자, 변압기의 용량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 그 다음에 이용률은 86.6%. 자, 변압기 2대에다가 변압기 2대 용량이니까. 그 다음 출력비는 고장 전 출력, 고장 후 출력. 그죠? 그래서 얼마? 57.7%. 그럼 보시자고요. 자, VV 결선을 보니까 출력은 자,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델타 결선에서 한 대 변압기 고장 시 2대만으로도 자, 삼상부하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더라. 맞죠? 설치 방법이 간단하고 소용량이면 가격이 저렴하므로 삼상부하에 널리 이용된다. 그 다음에 설비 이용률이 86.6%로 저하된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 비해 출력이 57.74%, 57.7% 저하된다. 자, 이런 특징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핵심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예제 문제. 자, 핵심 예제 문제 11번 문제를 한번 보시자고요. 11번 문제. 자, 핵심 예제 11번을 보니까 제3고조포가 포함된 결선은 했네. 제3고조포가 포함된 결선은 자, 델타 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섬정 접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순환 전류가 흘러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델타 결선이 들어가는 거는 3고조포가 포함이 안 됐겠지. 그럼 뭐야? 답이 2번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자, Y 결선은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중성선을 통해서 어떤 전류가 지락 전류가 들어와요. 근데 그 지락 전류 안에는 몇 고조파가 제3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돼 있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예제 12번입니다. 변압기를 Y 델타로 결선했을 때 1차, 2차의 전압의 유상차는 자, Y 결선, 델타 결선이에요. Y 결선은 자, 성간 전압이 상 전압보다 루트 300 커요. 위상이 몇 도? 30도 위상이 앞서 있었죠.
델타 결선은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크기는 루트 3에 큽니다. 하지만 위상은 30도 뒤져 있어요. 그러니까 Y 델타는 위상차가 몇 도가 난다는 얘기예요. 전압 전류의 위상차가 30도의 위상차가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30도가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자, 그 다음에 자, 핵심 예제 13번을 보시자고요. 13번이 VV 결선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이렇게 보시자고요. 자, 5kVA의 단상면압기 세대를 사용하여 델타 결선을 운전 중 한 대가 소손되었다면, 자, 삼상 출력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델타 결선 이렇게 볼게요. 자, 이 변압기 한 대 용량이 5kVA입니다. 5kVA예요. 근데 변압기 한 대가 이렇게 고장이 났대. 그럼 전체 공급해 줄 수 있는 용량은 얼마가 되겠냐? 자, 한 대, 두 대, 10kVA예요. 그래서 1번을 찍으실 거야?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자, V결선은 한 대 변압기 용량의 몇 배? 루트 3배.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5 곱하기 루트 3. 자, 5 루트 3 계산해보니 얼마 나와? 8.66 정도 나오겠다. 8.66. 그래서 전체 용량은 얼마가 됩니까? 8.66kVA 되더라.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이 됩니다. 2번이. 이해되시겠죠?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7번. 우리 상수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수변환. 7번. 자, 상수변환입니다. 상수변환. 이 상수변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자, 종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자, 3상에서 2상으로, 3상에서 6상으로 우리가 상수의 변환을 해요. 상수의 변환을. 왜? 예, 상을 변화시키다 보면 선상에 어떤 차이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결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결선. 결선. 그래서 종류만 기억을 하시자고요. 자, 3상에서 자, 2상으로 변환을 시켰어요. 3상에서 2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결선이 뭐가 있냐? 스코트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스코트 결선. 자, 스코트 결선이에요. 스코트 결선. 자, 스코트 결선이 있고요. 스코트 결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메이어 결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메이어 결선. 자, 메이어 결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드 브릿지 결선이 있더라. 종류만 기억하시자고요. 자, 3상을 이상으로 스코트 결선, 메이어 결선, 우드 브릿지 결선. 자, 이 스코트 결선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또 T결선이라고 해요. T결선. T결선. 이해되시죠? 자, 어느 지점에다가 2분의 루트 3인 지점에다가 결선을 한다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이게 자, 3상에서 2상으로 변환시키는 결선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지선다형으로 문제 내기 딱 좋겠죠. 왜? 종류가 세 가지니까. 다음 중 3상에서 2상의 결선, 3상에서 뭐 6상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또는 3상에서 2상으로 변환되는 결선의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3상을 자, 6상. 자, 3상에서 자, 6상으로 자, 변환시키는 결선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게 포크 결선이에요. 포크 결선. 포크 결선. 자, 포크 결선이 있고, 자, 이중 성형 결선이 있고요. 이중 환상 결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각 결선이 있고, 자, 이중 삼각 결선이 있더라. 자, 이런 종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예제 14번을 풀고 제가 자, 이번 수업 시간은 정리를 좀 할게요. 핵심 예제 14번을 보세요. 자, 3상에서 2상으로 상수 변환하는데 사용하는 결선 3상에서 2상. 자, 뭐가 있었습니까?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그 중에 찾으시면 되지.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보니까 3번에 스코트 결선이 있네. 이해되시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선에 대해서 알아봤고 상수 변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특징만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충분히 또 다 맞을 수 있는 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시죠? 자, Y 결선, 델타 결선에 대한 특징만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었습니까? 자, 상수 변화에서는 3상에서 2상. 이거 하나만 공부하셔도 돼. 그죠? 3상에서 2상 변환 과정 세 가지. 뭐 있어?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자, 이 정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뿐이 없잖아. Y 결선, 델타 결선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상수 변화 3상에서 2상, 스코트, 메이어, 우드 브릿지. 이해되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꼭 정리 잘 하셔가지고 자, 이 파트도 여러분들 걸로 꼭 만드세요. 이해되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